네, 안녕하세요. 네, 네오 유저 포럼의 허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13강이 되었네요. 네, 참 시간이 많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저는 항상 이걸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이 바쁜데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임플란트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 심지만 이게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게 되고,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거나 또는 적어도 진행이 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방법, 또는 이걸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저 한 10년 된 데이터도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퀴즈를 좀 준비했고,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를 내고요. 맞추는 분들에 한해서 100명한테 스타벅스 커피를 드리고, 점점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많은 이제 상품들을 드리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참 어려운 일이고, 제가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생기는 데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좀 자제하고요. 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네오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뼈가 녹는 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고, 이것이 엑스레이에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진지 브러쉬, 아이 브러쉬, 또는 아이 브러쉬 2, 라운 브러쉬, 그리고 이제 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FR 키트,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러쉬 종류에는 아이 브러쉬라는 게 제일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 브러쉬 2, 그 다음에 T 브러쉬, 그 다음에 라운 브러쉬, 그래서 R 브러쉬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가 브러쉬 종류로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결과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브러쉬는 이게 그 메탈 그 와이어를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이게 고속으로 돌려서 우리가 랍 서피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노출이 되면 이거를 스무드한 서피스로 만드는 건데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기존의 서피스를 그냥 놔두고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아주 스무드한 서피스, 아니면 새로운 랍 서피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아이브러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주변을 계속 이렇게 브러싱을 하고 있는데, 메탈로 브러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치료하기 전이고 처리한 다음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스무드하게 해주자라는 것이고, 굉장히 러프한 그런 서피스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케이스 하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주변이 많이 본이 녹아 있고, 그렇지만 컨테인드 디펙트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를 아주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고 뼈를 넣어준다면 뼈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여기를 디컨타미네이션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아이 브러싱을 실시했는데요. 요게 자, 그래서 메탈 브러쉬로 이제 스레드 주변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게 되겠는데, 저렇게 샤이니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저거의 단점은 내가 좀 잘못하면은 어딘가는 디컨타미네이션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도 눈에 이게 보이게 이렇게 샤이니한 면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도 이제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박테리아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뭐 레이저를 좀 쏘아주면서 그 박테리아를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테트라사이클린, TC를 이제 소킹을 시켜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뭐 주변에 있는 이제 박테리아가 죽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는 거의 한 7, 8년 전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ACM으로 자가본을 떼서 안쪽에다가 넣어준 케이스고 슈처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2013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8년 전이네요. 7, 8년 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농이 계속 나오고 소프티슈가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치료를 해주고 나서 결과를 보면은 소프티슈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아주 좋아졌고 농도 잘 나오지 않고 뭐 본은 뭐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6개월 모습이고요. 조금 본이 형성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완벽하게 뼈가 다 된 건 아니고 뭐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6년 정도 팔로업이네요. 뭐 이 정도면 좀 해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한 번 더 케이스 제가 이게 한 10년 된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57세의 남성이고요. 보시면은 10번 때 번뇌수가 일어나서 발치해야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26번도 역시 발치를 해서 567 임플란트를 신고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고요. 여기도 38번 발치하고 임플란트 들어가고 이쪽에 지금 47번이 디펙트가 굉장히 심하죠. 여기 발치하고 47번에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2010년 이게 클리니컬 포토고요. 자, 그래서 20번 때 레테럴 오프닝을 하고 뼈 이식을 하고 이때는 제가 자가본을 쓴 것 같습니다. 자가본을 넣고 여기는 이제 멤브레인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3개 심었는데 여기 지금 IS1 그래서 마이크로 스레드가 있는 IS1 타입이 식립이 됐죠. 그래서 3개를 심었는데 10년 전이니까 지금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25번이 디펙트가 굉장히 심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컨테인드 된 그러니까 뼈가 존재하는 경우고 26번은 이쪽에 디스탈 쪽이 조금 뼈가 좀 없는 상태 그러나 뭐 충분히 뼈가 좋은 상태고요. 27번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28번 쪽에 있는 투베로시티에 있는 자가본을 떼서 그 부분을 이제 채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멤브레인은 크게 덮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서브멀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힐링이 되고 이걸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기다렸던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발치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48번을 발치하면서 47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건데 보면은 디펙트가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뼈가 조금 존재하고요. 그래서 역시 IS1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주변에 이 디펙트 부분을 자가본 여기 이쪽에 자가본을 떼서 그대로 위에 올려놓고 이 부분은 제가 티타늄 메쉬를 썼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써봤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GBR을 했던 케이스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양쪽에 하면서 이쪽에도 뼈 이식을 조금 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25번 뼈 이식을 많이 했죠. 그리고 4개월 후의 모습인데 이건 이제 그 티타늄 메쉬 밑에 소프티슈가 존재한 부분이고 그 소프티슈를 제거해 보면 뼈가 아주 잘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게 2010년이고요.
2011년,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0년의 모습인데, 그라프트한 본들이 그대로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 어떠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생기지 않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꼭 자가본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는 꼭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자가본도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분대로 가서 아까 그래프트한 부분이죠. 9월 달에. 자, 근데 주변에 본이 잘 형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라테랄 오프닝 한 부분도 잘 힐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10년 한 9개월 정도 후에 모습이고요. 뼈가 좀 잘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2010년의 모습이고 2010년 9월 8개월 후의 모습이고요. 이게 보철이 다 완성이 됐고 네, 5년 후에 이쪽에 16번이 탈이 났습니다. 16번이 탈이 나서 여기 보시면은 주변에 골이 이렇게 녹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뭐 이유는 뭐 너무나 어렵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간 발생을 했고 이걸 어떻게 처치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좀 재밌는 케이스지만 하나는 익스터널이고 하나는 인터널 두 개를 묶어서 한 케이스에서 과연 이것 때문에 이쪽에 페리임플란트가 생겼느냐? 글쎄요,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쪽에 지금 본이 없었고 아마 뼈 이식을 좀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포토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아이브러쉬를 이용해서 뭐 철저하게 제거를 했는데 아이브러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거를 스레드 주변을 계속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레드 한 개에 뭐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정도로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죠. 어느 부위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안 닦이게 되면은 그쪽에는 뼈가 다시 되질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 뼈 이식을 하고 멤브레인 넣고 덮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달의 모습이고 2년이 지난 후의 모습인데 뭐 적절하게 뭐 더 이제 진행은 되지 않았고 주변에 약간 뼈가 생겼고 이쪽에 미지알도 좀 뼈가 좀 생긴 것 같고 그렇지만 완벽하게 오세오 인트루션이 된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스탑을 시킬 수 있으면서 약간 더 진행을 막고 또는 뼈를 좀 더 형성을 시킨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아이브러쉬는 한 5년 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아이브러쉬를 쓰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은 소프티슈가 닿으면 소프티슈 말아먹어요. 이렇게 훅 말아먹어가지고 좀 이제 상처를 많이 내거나 gingiva를 아주 손상을 시키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하나는 이 브러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닳아요. 닳고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잘 안 닦이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티타늄이 아니고 일반 메디칼 메탈이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 생체적으로 조금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이브러쉬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탈 와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와이어에 이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으면서 여기 날이 서 있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세히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이 이제 로타리로 되어 있죠. 로타리. 그러니까 윙 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이거를 한번 핸드피스에 넣고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요게 지금 이제 밑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뼈가 녹고 있고요. 옆에 있는 임플란트까지 지금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앞에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이 뒤에 거는 살리자. 뭐 앞에 건 이제 내가 심은 게 아니고 뒤에 건 내가 심은 거라서 이 뒤에 건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여기는 한번 아이브러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아이브러시 2죠. 저렇게 고속으로 돌립니다. 적어도 이제 한 10,000rpm, 8,000rpm에서 이제 40,000rpm이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1 핸드피스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이 기역자가 돌면서 따닥 치면서 이제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그 서피스를 다 제거하고 새로운 러프 서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노출돼도 그걸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이브러시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러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브러쉬 1은 제가 잘 사용하지 않고 아이브러쉬 2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소프티슈도 완벽히 제거하면서 뭐 본에 있는 소프티슈, 뭐 컨타민이 되어 있는 소프티슈 완벽히 제거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으로 다 보이게끔 완전히 클렌징이 되고 나면은 뼈에식을 하는데, 뭐 자가본을 쓰고 싶은 분들은 뭐 주변에서 뼈를 떼다가, 역시 제가 잘 사용하는 것이 ACM, 오토 칩 메이커라고 하는 ACM, 네오바이오틱이 개발한 건데요. 주변에 있는 딱딱한 코티칼 본을 드릴링을 3mm만 하면은 뭐 0.5cc에서 1cc가 이렇게 나오는 아주 신기한 드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거의 사용 방법, 팁을 말씀드리면 50rpm에서 100rpm 이내로 해라. 근데 처음에는 깎이는 느낌이 없지만 조금만 들어서 깎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착착 깎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고속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렇게 뼈를 내다가 주변에 이렇게 채워넣고, 뭐 적어도 임플란트 닿는 부분 쪽을 뭐 이렇게 좀 자가본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가본이 가장 뼈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요즘엔 제가 꼭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이제 워낙 합성골도 좋고 그다음에 동전골도 좋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이제 더블 레이어 테크닉을 사용을 했고요. 멤브레인을 살짝 덮어주고 수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임플란트를 빼고 FR 키트로 빼고 내 주변에 뼈이식을 한 케이스죠. 적어도 이제 한번 그대로 한번 유지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뼈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3년이 됐을 때 모습은 이쪽에 뼈가 조금 다시 좀 내려앉았죠. 내려앉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무드한 서피스를 만들어 놨고 주변이 뼈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강한 소프트 조직으로 이렇게 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게 이제 기대감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케어를 해나가면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L브러쉬, I브러쉬 2를 이제 L자 형태라서 L브러쉬라고도 얘기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티슈를 말아먹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해서 이렇게 플랩리스로 닦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스레드가 1개 정도 노출됐을 때 플랩을 여는 게 좀 싫죠. 그런 경우에 플랩을 열지 않고 그냥 플랩리스로 정성껏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면 뭐 그런 것이 하나의 또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만은 이쪽에 지금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이쪽에 지금 뼈가 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스탑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때 아이브러쉬 2를 썼고요. 자, 이때
소프트 티슈를 제가 열면은 아무래도, 이제 티슈가 슈링키지도 되고, 그리고 이 파필라도 좀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번 플랫리스를 해보자 하는 거고, 저렇게 L브러쉬, I브러쉬2는 좀 안전하게 소프트 티슈를 말아먹지 않으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자, 속도는 8,000에서, 4만까지. 자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써주면 좋겠고, L브러쉬는, 티타늄으로 티타늄, 알로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체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뼈도 이렇게 채워넣는데, 주로 합성고를 집어넣으면 이제 뼈가 잘 안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합성고를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수초 없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의 모습인데, 이쪽 부분은 뼈를 좀 채워 넣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그래도 이제 클리니컬하게는 이제 소프트 티슈가 좀 안정화 상태에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반대쪽은 조금 보너스 되고 있지만 여기를 다 클렌징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나중에 또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케이스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것이 47번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철이 끝난 모습이고, 이 7번이 조금 나중에 탈이 나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어택진주바가 많지 않고, 이게 무벌 티슈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4년이 지난 후에 이쪽에 이제 보너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고서 소프티슈를 제거하고 이때 아이브러쉬를 썼죠. 아이브러쉬를 썼죠. 쓰고 이게 그 컨테인드 디펙트의 아주 내로한 존이죠. 이 부분을 아이브러쉬나 아이브러쉬2를 사용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브러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을 채워서, 이때는 아마도 합성골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한 4년이 지났을 때 모습인데, 소프티슈는 그냥 괜찮지만 약간의 이제 리세션이 일어나져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 이렇게 좀, 여전히 뼈가, 이제 좀 녹아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다시 열었죠. 다시 열고, 그 아이브러쉬2, 그 L브러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클렌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고 하는 케이스라서, 이제 좀 어렵죠. 왜냐면 이제 버칼 쪽도 해야 되고, 미지오, 디스탈, 링구알까지 다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좀 짜증도 나고 합니다만은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랍 서피스를 다 없애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뼈를 집어넣고 또다시 했습니다. 2016년에 치료하기 전의 모습이고, 2018년 치료하고 나서 계속 이제 지켜봤는데, 자, 뼈가 되지는 않았죠. 되지는 않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죠. 나빠지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브러쉬 1, 아이브러쉬 2, L브러쉬가 완벽하게 뼈를 재생해주고 한다는 기대는 크게 하진 않습니다. 어떨 때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브러쉬 1, 아이브러쉬 2, 이게 L브러쉬.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T브러쉬가 또 개발이 됐는데, 이 T브러쉬는 완전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타늄 되어 있고, 깎아서 만든 일체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L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하나가 더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속도가 2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는 속도가 2배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이메타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능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 하나의 케이스에서 이쪽에 두 번째가 지금 46번에 놓고 있는데, 역시, 이제 물론 뭐 플랫리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열어서, 소프티슈하고, 소프티슈와, 그걸 다 이제 랍 서피스를 완벽하게 디컨타미네이션 시키는, 이게 좀 T브러쉬요. T브러쉬를. 굉장히 좁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아예 본을 조금 더 이렇게 까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구얼 쪽 안쪽을 하는데 좀 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좀, 철저히 해주는 것이 이제 성공의 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기 전에 한 1mm 녹았을 때 빨리 처치를 하면은 스탑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이게 오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변에 역시 ACM으로 떼서 뭐 이제 주변에 이제 채워넣는 걸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의 모습이고, 2017년 2년 후의 모습인데, 뭐, 어느 정도 뼈가 좀 유지가 되고 좀 차 있는 것도 같고요, 이쪽이. 그러면서 이쪽도 약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없어지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이제 뭔가, 메인테너스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이걸 망가뜨리지 않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GBR라고 해서 언커버리 했는데, 만약에 뼈가 조금, 이게 뼈가 형성이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이게 컨타미네이션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인펙션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이제 역시 브러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냥 거기를 깨끗하게 셀라인 클렌징을 한 다음에, 뼈를 뭐 이렇게 채워넣거나, 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뭐 아이브러쉬 2가 있으니까 이건 T브러쉬네요. T브러쉬로 다 클렌징을 하고 다시 뼈 이식을 한 케이스입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는 랍 서피스를 이렇게 좀 새로운 서피스로 만들어 버리는 기계적으로 그거고, 이제 결과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랍 서피스 RA 값이 한 1.0 정도를 만들고, 스피드는 4만 RPM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한 스레드당 한 1분 정도에서 뭐 맥시멈 3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로 이제 심하지 않은 마이너한 케이스에서 L브러쉬, T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아마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브러쉬 2, T브러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케이스가 커지면 이걸 뽑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R브러쉬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건데요. R브러쉬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이게 닦던 거를 아예 전체를 돌려버리는 그런 이제 라운드 브러쉬의 그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를 이제 상품화 시킨 거죠. 제품화 시킨 건데, 자, 한번 눈으로 봐도, 야, 이거는 기가 막히다. 한 번에 그냥, 단숨에 그냥 랍 서피스를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봐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전부 다 클렌징을 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R 브러쉬인데요. 이거의 단점 뭡니까? 보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게 리서피스를 해주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 어디 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전체 360도를 다 클렌징을 해내는 게 R브러쉬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8000rpm 정도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이게 막 벌어지면서 안 되기 때문에 8000rpm 정도까지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본이 아주 잘 달라붙는 그런 걸 우리가 좀 실험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게 되면 2013년 역시 한 7, 8년 된 건데요. 역시 47번이 보너스 일어났고,
이번 적극적으로 이제 부처물을 제거하고 알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완전히 샤이니한 서피스처럼 보이게끔 클렌징 한 다음에 주변에 자가본을 넣고요. 그리고 4개월을 기다린 때 모습입니다. 뼈가 좀 이렇게 대 보이죠? 네, 좀 대 보입니다. 치료하기 전이고 이제 4개월 후에 언커버리 했을 때 모습인데 뼈가 아주 오버그로잉 된 걸 볼 수 있는데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는 이제 포철물을 다시 올려줬고요. 자, 이게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2년 후에 유지가 잘 돼서 한번 열어봤더니 아주 딱딱한 뼈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도 된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고요. 13년, 2015년이니까 2년 후의 모습이고, 저희가 계속 이제 롱텀 팔로우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난 2017년의 모습인데, 이제 뼈도 이게 좀 많이 차 올라와서 그냥 유지가 되게, 대단히 이제 약간 오버그로잉 된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어태치즈가 거의 0.5mm 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어태치즈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양방 간의 싸움이 좀 있습니다. 페리오 전문가들은, 당연히 어태치즈가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임상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제, 부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제가 최근에 2020년 7월달, 바로,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요게, 그날이고요. 2020년.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7월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7월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약간 보너스가 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9년 동안 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제가 치료해서 알브러쉬로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리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됐다는 증거거든요. 네, 절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아주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서피스를 완벽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뼈를 넣어줬을 때 뼈가 된다는 증거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뼈 이식하고 이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는데, 6번이 이제 뼈가 괜찮았는데 이 부분에 탈이 났더라고요. 오히려 25번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1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면 26번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혹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2010년의 모습이고, 2015년, 그러니까 5년 후에 이 부분이 이제 뼈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이게 중앙에 있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뒤뚱거리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가 집중돼가지고, 임플란트에 페리임플란타이트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거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네, 믿지 않고, 저는 오히려 메카니컬하게 3개의 트라이파디즘을 생각하고 3개를 심어야 된다는 쪽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26번이 본능수가 일어났고, 자, 이게 SCRP였기 때문에 제거를 해보니, 이거 과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프티슈 안쪽에 서브진주발에 이렇게 더러운 플렉이 껴있고 바이오필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저런 것이 결국에는 페리임플란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유지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철저히 청소하고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역시 알브러싱을 했고요. 네, 플랩리스로 본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어거지로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17년, 2년 후의 모습인데, 그냥
어느 정도 본인이 생기면서, 여보세요? 생기면서 유지가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R브러쉬가 강력한, 그 치료, 하나의 그 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제거하는 게 단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SCRP 얘기하는 이유도 보철물을 필요할 때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SCRP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케이스가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모습인데, 심고 나서 10년이 됐을 때, 요 밑에 신입한 거는 뭐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40번대, 여기가 제가 그래프트를 한 그런 경우인데, 뭐 오버그램이 되어져 있고, 좀 더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유지시키고 서바이벌 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킷을 좀 더 보고요. 자, 지금 이것도 지금 18년 후에 보너스가 일어났고요. 중앙이. 그래서 열어보니까 역시 뭐 이제 뭐 하나도 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버칼 링괄 쪽에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뭐 빼야 되는 케이스죠. 근데 이제 한번 그래도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R 브러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그냥 윙 하고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하면 그냥 한 2, 3분 내에 저렇게 아주 샤이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뼈를 넣을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 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이제 뼈를 저거는 이제 리제너스라고 하는 우리 그 동전고를 집어넣고 주변을 멤브레인을 올린 다음에 수출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14년 3월이었고요. 4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네. 뼈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매직이죠. 네,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잘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한 뭐 반 정도 뼈가 됐거나 아예 안 됐거나 했을 텐데, 뭐 이유는 뭘까요? 완벽하게 청소가 됐고, 디컨타미네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러니, 그 다음에 텐트 역할도 하고 하니까 저렇게 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치 같으면 저게 불가능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8개월 후의 모습이고, 잘 유지가 됐고요. 자, 2년 팔로우입니다. 5년 팔로우를 해봤습니다. 엄청나죠? 뭐, 제가 이걸 거짓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임상적인 결과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완벽하게 뼈가 없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냈고,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를, 보고하고 있고, 요게 케이스 리포트로,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네, 저널 오브 오랄 임플란톨로지에 되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고, 해서 R브러쉬, I브러쉬부터 2T브러쉬, R브러쉬까지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렇지만 적어도 스탑을 시킬 수가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뭐 조금 생겼을 때 바로바로 치료해 나가는, 요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임플란트를 잘 신고 나서 이제는 이걸 유지시켜야죠. 건강하게. 그러면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서브 진지바에 있는 이 바이오필름을 안 생기도록 하는 거. 근데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생깁니다, 거기는. 근데 어떻게 클렌징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클렌징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잘 닦으라고 하죠. 그리고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줍니까? 스케일링이요? 스케일링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브 진지바를 클렌징 할 수 있는, 루틴하게 클렌징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도 우리가 주변을 잘 청소해주고 환자한테 케어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많은 이제 서브 진지발 이제 그런 바이오필름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닦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게 아이디어고
과연 이게 될까요? 저기는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죠. 이게 썰구스가 존재하는데 뭐 들어간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밑에 본과 달라붙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들지 않으면 되고요. 뭐 손상을 시켰다 하더라도 다시 리페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이 청소하는 게 저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진주 브러쉬입니다. 진주 브러쉬. 이게 네오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에 진주 브러쉬고, 여기에 뭐 셀라인을 넣든 아니면 뭐 그 클로렉스를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청소하게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파켓이 굉장히 깊고 본도 약간 노스가 되어져 있는 뭐 부분에서 뭐 청소의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이 진지 브러쉬 이게 윙 떨리면서, 이거 로테이션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막 떨면서 윙 하고 움직이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그냥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때 마취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취를 꼭 하고 그냥 아프지 않게 청소해 주는 거죠. 네. 뭐 그냥 누구나가 이게 뭔지 알 겁니다. 솔루션을 집어넣으면서 청소를 계속 해준다라는 것이 바꿔주고, 이렇게 부어 있을 때도 그냥 마취하고 진주 브러싱 해주면 깨끗하게 뭐 힐링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써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약간 새요. 물이 약간 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력에 의해서 물이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안 나와요. 거꾸로 상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물이 새 나오는 이제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수정한 게, 새로 개선된 게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진지 스타라고 하는, 굉장히 스타다운, 뭐, 좀 야심차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기능이고요. 단지 이제 좀 편하게 만들어지고,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라는 게 이제 진지 스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요게 지금, 시린지입니다. 시린지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타로 돌려서 이제 물이 나오게끔, 이제 모타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게 쭉 짜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새지 않고 아주 잘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진지 스타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안에 지금 시린지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저렇게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지 브러쉬처럼 마취하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쓰게 되면 한번 이제 시린지를 빼서 다시 요만한 통에다가 물을 환자에 쓸만큼 넣어놨다가 다시 빼서 충전을 시켜가지고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타미네이션이 안 되고, 한 환자당 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일회용이니까 뭐 이제 그 튜브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혀 이제 컨타미네이션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물이 강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브러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끝나가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환자를, 케어가 안 되는 환자는 무조건 3개월 안에 무조건 불러라. 그래서 철저히 그 마취를 하고 클렌징을 해주는데, 일단 마취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한번 넣어봤을 때 이게 진지바스로 들어간다. 근데 좀 브리딩이 된다. 그럼 마취를 하고 깊숙이 하는 거고요. 안 들어간다. 그럼 바깥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3개월에 한 번씩 불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스케일링 하듯이 해주는 거죠. 스케일링 하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자가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솔루션은 나오지 않는 이런 홈케어 전동 치간 칫솔을 뭐 오래전에 뭐 닥터플란트라고 개발이 되어 있고 이미 뭐 네오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를 환자한테 제공을 해서 환자가 집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와서 여기도 거울도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기 치아에 이게 치간을 이렇게 닦는 거죠. 우리가
치은 연화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잘 환자는 못하겠지만은, 적어도 치관은 잘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환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환자 교육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닦고 있는 모습을 가게가 거울을 보면서 닦는다는 거. 빛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죠. 그래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네오바이오텍은 페리임플란트에 강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클리닉하게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는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L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고요. T 브러쉬는 당연히 좋고요.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이런 라운 브러쉬, R 브러쉬를 잘 사용하시면 의외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지 브러쉬나 진지 스타를 사용하시는데, 예전에 있던 진지 브러쉬는 이게 그러니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는데요. 조금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완벽히 예방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나몰라 하지 말고, 한 번 심어놓고 그냥 난 절대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자주 환자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지만이 제가 환자한테도 도망가지 않는, 그러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네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